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탑7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다시 급등하는 제약바이오와 또 삼성증권이 유독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GS건설입니다. 탑7 종목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증권가의 예상치에 거의 3배 육박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현재도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3,750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탑6로 콘텐츠 관련주를 선택을 해봤는데 오늘 일부 콘텐츠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도 영화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화표 가격이 1,000원 인상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어쩌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도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9에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탑5 종목으로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폐암 표적 치료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상 결과가 이번 달과 6월까지는 몇 차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업황의 어려운 가운데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오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분석이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탑3 종목으로 세화PNC인데요. 중동 여성들 사이에서 모레모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가 바로 세화PNC 이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세화PNC가 쿠웨이트에서도 판매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탄력은 조금 줄긴 했지만 4.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삼성증권 오늘 시장에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 프로그램 이제 마감 전략 A 플러스 일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탑1 종목으로 녹십자 랩셀을 꼽았는데요. 요즘 코스닥 벤처펀드의 최대 수혜주가 누구이냐 막 종목 찾기에 여념이 없죠. 이 가운데 하나를 손꼽히고 있는 게 바로 녹십자 랩셀입니다. 자, 이 기대감 외에도 어떤 다른 기대감들이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녹십자 랩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닥 벤처펀드에 포함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에 4월 5일 날 이제 출시가 되면서 대략 뭐 한 3천억 정도는 충분히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관심이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 종목들이 해당 펀드 내에 편입이 된다면 네. 거기서 수급적인 이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많이 시장 내에서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던가요? 저는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종목은 대체로 편입되던가요? 대부분 편입되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아무런 합리적인 뭐 이런 근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편입이 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 정말 이제 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가도 상승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뭐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일단 이러한 기대감 외에도 이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병에만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병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확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6년에 일단 정식 1상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18년도에 이제 1상과 2상 A까지 조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반기 이후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번 상반기 내내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보게 된다면 이런 바이오나 이제 제약
같은 부분에서도 실적이 너무 없으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사실 이제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자의 컨디션을 좀 알 수 있는 이제 검사 서비스를 이제 녹십자 의료재단에서 한 90% 정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안정적인 좀 캐시카우를 좀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라이센스 아웃까지 나오게 된다면 뭐 상당히 주가는 좀 탄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 지금 꽤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녹십자 랩셀도 사실 많이 올라온 편 가운데 하나긴 한데 네네. 뭐 10배 올랐던 그런 종목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럼 지금 가격도 어떻습니까? 진입해도 될까요? 일단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녹십자 랩셀이 안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그렇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6만 원대 부근이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꽤나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한 6만 원 부근에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조금 일부 창구에서 좀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 잘 소화해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조금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적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좋아요 의견으로 들어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는 좋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한양행도 보도록 하죠. 오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유한양행도 저희가 한 가지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 8%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던가요? 이슈가 앞으로 나와야죠. 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암학회가 4월 14일 날 이제 열리게 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스코텍과 함께 이제 참여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암학회가 열리게 되면 사실 이제 제약사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게 되면서 회사에 대한 리레이팅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암학회가에서 임상이나 이런 결과가 좋게 된다면 뭐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라이센스 아웃도 물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요. 뭐 지금 사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약을 공동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4월 달에 암학회에서 전 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한번 발표를 하게 되고요. 6월 달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1상에서 2상 A까지 좀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계속 조금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적응증이었던 한미약품이 이런 관련된 이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금액 자체가 한 8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임상에서 훨씬 더 좋은 이제 네네. 영향을 보였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만약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게 된다면 8천억 이상의 좀 라이센스 아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주가 전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 거의 며칠 사이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20% 넘게 이미 올랐어요. 네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가운데 선택한다면요. 저는 좋아요를 좀 그래도 말씀 좋아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주시는군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사실 유한양의 차트 아니라 오스코텍의 차트입니다. 네네.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3월 달부터 지금 랠리가 나온 게 거의 한 75% 정도, 네. 50%에서 75%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유한양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좀 많이 지금 들어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제외를 하고 나서는 거의 한 10% 정도의 밋밋한 이제 상승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만약 4월 14일 이후 암학회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탄력을 붙으면서 조금 더 높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스코텍보다는 유한양행이 그 주가를 덜 반영했기 때문에 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한정적이에요. 그 J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CJ CGV라든지 네네. 영화표 값이 1,000원이 올랐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CJ CGV 같은 경우에 4월 11일부터 티켓 가격을 1,000원 올린다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00원이 이 영화를 보시는 이제 고객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조 앵커나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가격 탄력성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번 1,000원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CJ CGV에게 뭐 안 좋은 영향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1,000원 인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매출액 기준으로 한 2.1%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대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1% 정도의 상승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더 많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 매출액에 기인하는 것보다 이 임차료나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도 이런 가격 전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닌 장기적인 모멘텀, 실적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CJ CGV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J 콘텐츠리 역시나 이제 메가박스를 좀 보유를 하고 있죠.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1등 업체가 가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MS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00원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나 J 콘텐츠리 역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10,000원에 보던 거 그냥 9,000원에 보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늘어날 10%가 갑자기 늘어날 버리는 이야기니까요. 자, CJ CGV는 사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4만 원까지 거래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7만 5천 원으로 거의 절반가량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 보시는 것처럼 14만 원대였다가 지금 7만 5천 원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목표는 한 8만 원 중반 이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쪽 영화관 사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더 빠르게 회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붙어줘야 예전 14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가볍게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아보고 한 8만 8천 원까지만 일단 끌고 가시는 거 좀 좋지 않을까. 그래도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 보니까 좋아요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주도 좋아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더 보죠. 바로 GS건설입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결과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하게 되고 사실 컨센서스가 한 1,0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3,800억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니 당연히 너무나 많은 이제 영업이익 신장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 최다 실적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평균적으로 한 1,200억 정도의 이제 이런 손실이 계속적으로 해외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사라졌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계속적으로 클레임을 걸으면서 이제 계약 부분을 조금 증대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1,8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약 금액을 증대를 이제 고객사에서 시켜주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손금으로 충당금을 쌓아놨던 부분이 환입까지 들어오게 됐죠. 그게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간 사실 2조 5천억 정도의 계속적으로 해외 부분에서 추가 손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일단락 됐다는 거에서 밸류에이션으로 이미 싸졌는데 더 이상 해외 부실 없나? 이런 이제 기대감까지 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제 주가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의 악재 요인은 좀 사라진 것에 대한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면 주가 전망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받아보니까 글쎄요 의견을 주신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제가 글쎄요 이유를 드린 거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는 일단은 이런 환입됐던 부분 자체는 사실 일시적 이제 수익이잖아요. 일회성 비용이라는 일회성 수익인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2분기에는 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첫 번째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 너무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익 물량이 100%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내일도 역시나 이제 차익 물량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은 글쎄요 의견 드렸고요. 저희가 미리 받아본 결과 내일장 탑픽은 송태영 과장이 녹십자 랩셀을 저희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종가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56% 오른 2,442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오른 874선에 오늘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였습니다. 네, 횡보장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시작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장을 장식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에 0.61% 오른 2,444의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0.71% 오른 874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주역은 기관이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 1,415억 원의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 랠리를 펼쳤고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을 고루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가 포착이 됩니다. 개인 약 5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외국인은 864억 원대 물량을 오늘 시장에서 내놨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103억 원 순매도 우위,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군요. 19억 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고 개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366억 원 순매수 우위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업종 지수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5.50% 오름세.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띄죠. 8.29%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대장주 셀트리온도 4.79%로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편 유행 양행 쪽에 폐암 표적 치료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면서 8.32% 오름세였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건설 섹터도 두드러지게 올랐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 유입에 올랐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 깜짝 실적을 내면서 14.82%까지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대산업, 대우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마감가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